네,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녹화해가지고 제가 중목 디자인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녹화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로 만들었었는데 분리해서 녹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녹화를 시작을 했고, 아까 낮에 처음 하나 올렸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타 중목 업체 오전에 낮에 얘기했던 거랑 이제 다른 거 표를 만들어 놨었는데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뭐 이미 말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시퀀스 자체는 제가 설계를 하면은 저랑 이제 거래하는 수입업체, 중목구조 수입업체에서 자체 구조 계산을 하고, 그거를 보통은 이제 한국구조기술사무소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뭐 일본에 있는 중목업체는 목재 가공만 하는 식이다,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좀 독특한 구조일 경우에는 일본 구조기술사 사무소에 보내가지고 추가적인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검토를 한다. 왜 한국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이제 좀 검토만 하는 형식으로 가는지, 물론 계산도 하는 거죠. 한국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도 이제 계산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구조 설계에 뭐 이렇게 대부분의 어떤 결정은 이전에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검토로 적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중목구조 도면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을 보면은 이제 구조 업체에서 보낸 거고, 맞이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이제 보내온 이제 정보를 보면은 구조 평면도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옵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 부재의 높이마다 다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에서 제작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다 모든 부재의 높이와 뭐 부재 두께, 뭐 결고 방식, 접합 방식, 이런 게 다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재의 높이마다 다 자르고 뭐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 거죠. 최대한 꼼꼼히 봐야지 이제 현장에서 실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왔고, 이게 평면도가 이렇게 오고 단면도도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해서 단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자르는 거죠. 부재가 있는 위치마다 다 잘라가지고. 근데 단면도는 아직 요 중목구조 사이에 이렇게 셋기둥이라는 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브레이스라고 하죠. 가세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아직 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위치가 제대로 됐고, 뭐 공간 뭐 하여튼 부재 위치가 좀 잘못된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실링 보이드 같은 거 설치할 때 그걸 감싸는 뭐 부재들이 충분히 이제 높이가 확보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제가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크업을 다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크업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단부가 이제 벽돌로 자연석으로 마감해야 될 것 같아서 기단을 제거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좀 기단을 껴넣고 싶어가지고 미리 좀, 그러니까 원래 콘크리트 기초를 여기까지 빼놓으면은 이렇게 옆에 자연석을 붙이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밀어 넣으려고. 그러니까 뭐 구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마크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뽑아가지고 계속 마크업을 했고요.
뭐 여기 이런 단면도 상에서도 이게 조금 높이가 경사도가 잘못돼 가지고 바로 잡았고, 뭐 이렇게 갭이 있어야 되는 거나 이런 뭐 이렇게 높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디자인하면서 뭐 이렇게 여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또 마크업을 해가지고 했고, 뭐 다른 필요 없는 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게 몇 번을 해봐가지고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는 막 10번 20번 왔다 갔다 했는데, 요번에는 그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요번에는 또 처음으로 일본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보내가지고 이제 또 구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몇 번 이미 해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모든 도면을 뽑아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좀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이게 다 하나하나 다 봐가지고 체크를 한다는 게 좀 힘이 드는 작업이고, 설계 단계에서 되게 꼼꼼히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한번 볼까요? 도면을 이제 보면은 지금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이트 경계가 있는데 이 남쪽 경계가 보강토로 되어 있습니다. 보강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거를 지난주에 기초 공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건축 허가가 나 있거든요. 이게 건축 허가가 나 있어가지고 건축 이제 기초를 겨울이 오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이게 조금 가까워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건물을 구조체 2m 밖에다가 이제 지어야 되는 뭐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뒤로 밀면은 이 건물을 뒤로 밀거나 지금 요 윙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면은 이제 건물 모양이라든지 지금까지 한 이제 구조 설계라든지 이런 게 다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다 보면은 되게 쉽게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하나 바꾸면 그에 딸린 모든 게 바뀌고 저 하나만 일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작업했던 다른 모든 업체들도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생각처럼 쉽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에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은 여기다 파일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뒤로 미는 대신에 파일을 받기로 했습니다. 2m 밖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대충의 이제 보강토 그리드 라인이라고 보면은 그 그리드 라인 밖에 이제 파일을 받기로 했고, 지금 이 단면들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보강토 이게 사이트 경계가 이거고요. 뭐 이렇게 이 단면도는 요렇게 자른 겁니다. 요렇게 자른 거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 경계에 이제 보강토가 한 2.6m 정도, 2.7m 뭐 이 정도로 있는데, 요 보강토 그리드 바깥쪽으로 해서 파일을 2개 박아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설계 변경 없이 그냥 요 파일을 보강토 하단면 밑에까지 박아 넣어가지고 뭐 구조를 좀 안정화 시킨 다음에 건물을 그냥 설계 변경 없이 구조를 좀 추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평면의 설계 변경 없이 그냥 진행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고, 공사는 전체적으로 봄으로 좀 미뤄졌습니다. 하여튼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다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거는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그냥 파일 없이 기초를 쳤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보다는 그냥 미리 천천히 가는 게 돈 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도 문제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괜히 이제 배짱 부려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파일을 이거는 기초 평면도인데, 예, 여기 파일을 이쪽에 2개 받기로 했고, 또 뭐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게 지금 한 30평 정도 돼요. 요게 지금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 이게 그 단열재로 감싸여진 실 면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속 안에 들어가 이렇게 요런 단열재로 감싸여진 이 실 면적이 이게 한 30평 정도 되는데, 요 지붕 평면도를 보면은 이게 훨씬 큽니다. 요거는 한 49평 됩니다. 49평. 그래서 이거를 뭐 처마 면적으로 해서 허가받을 때는 면적을 좀 줄일 수 있기는 한데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공사 면적이라는 거예요. 지붕 공사 면적이 지금 50평 가까이 된다. 49평이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 골조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줄여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혹시 공사비에 좀 문제가 생기면, 지금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집 뒤에 집들은 다 이런 처마로 내진 공간을 다 나중에 추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제가 제 집 주변에 이제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은 이제 이 렉산이든 뭐 나무든 뭐로 해가지고 이 포치 공간이라고 하든가 이제 커버드 테라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반 외부 공간 이런 거를 이제 바베큐, 이렇게 햇빛을 맞고 비를 맞고 이런 반 외부 공간을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에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들을 좀 나중에 이렇게 이질적인 재료로 덧붙이면 보기가 싫으니까 이미 이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많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커버드 테라스, 뭐 아니면 뭐 포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제안을 드렸고, 그게 이렇게 지붕 면적이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뻗어나오게 된 이유인데,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는 뭐 견적 작업도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이렇게 창문 크기도 이렇게 미리 다 정했고요. 열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한번 다 정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같은 크기의 이제 창문이 이렇게 쫙쫙쫙, 이거는 다른 크기지만 적어도 개구부는 이제 똑같은 간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문 크기를 다 맞춰주는 게 뭐 건물 인면이 더 깔끔해 보여가지고, 뭐 이런 것도 좀 맞춰가지고 그려놨고요. 이거에 맞춰서 또 중목 구조도 다 프리컷이 될 겁니다. 또 요 라인에 맞춰서 이 새끼둥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스터드라고 하죠. 이 스터드 같은 게 다 제작이 돼서 올 거기 때문에, 예, 따로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한국의 이제 중목 구조는 이거를 이제 다 다르게, 여기까지 제작을 안 해요. 한국의 이제 중목 구조는 큰 뼈대만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경량목 구조 목수님들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이런 이제 창문 프레임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러는데요. 일본 중목 구조는 세세한 거 하나까지 다 깎아옵니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현장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조립. 때때로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중목구조 시스템보다는 한국의 중목구조 시스템은 100% 이제 프리컷 시스템이라기보다 경량목 구조와 프리컷 시스템의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중목 구조는 거의 100% 프리컷이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미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집을 혼자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거예요. 이게 특별한 전문 목수님이 없어도 현장에서 그냥 조립만 했습니다. 조립. 딱 미리 깎아가지고 오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 미리 다 정해놨었으니까요. 그럼 그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볼까요?
그래서 이게 북측 인면도고, 북측 인면도는 이제 창문, 요거는 이제 옹벽 맞은편이니까 이 보일러실 문하고 화장실 문 작게 들어가 있고, 이 인면 창문이 거의 없고, 요게 동쪽 인면도, 이게 입구 쪽 여기 이렇게 옹벽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여기 옹벽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이제 이게 프리컷을 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창문 크기나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업체와 공유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동쪽 인면도는 예, 창문이 좀 많이 있고요. 예, 남쪽도 이렇게 창문이 예, 널찍히 있습니다. 좀 그랬고,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중보 시스템이라 가지고 요걸 보시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사이에 이렇게 떠서 갭이 있어 가지고 그 사이를 단열재로 이렇게 다 채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운 냉기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를 요 레이어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열교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번 어떤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다 감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교를 차단하게 이정도 시스템을 썼고, 외벽면은 외단열을 했습니다. 외단열을 하는데 지금 이 합판을 요게 지금 메인 뼈대라면 이렇게 띄어 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띄어 붙이기를 해가지고 합판에서 지금 구조 디자인 단계에 합판에서 받는 힘이 거의 없게, 합판에서 받는 힘이 거의 없게 이 건물이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거를 이제 구조 합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tructural bracing이라고, 플라이우드에서 브레이스, 브레이싱,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합판이 흔들리는 걸 이제 잡아준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합판이 아니라 그냥 X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런 가세라든지, 가세가 이게 미리 다 횡력을 잡아줄 것 같고요. 요 바깥에 있는 외벽면 합판은 이 징크와 방수층을 그러니까 방수층을 만드는 게 방수 시트가 접착되는 그런 면을 만들기도 하고, 예, 징크가 붙기도 하고, 이렇게 외장재를 이제 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고, 예, 다른 거는 이제 쫙쫙쫙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초 같은 경우는 단열을 이렇게 다 감쌀 겁니다. 이렇게 다 감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다고 하고 빠뜨렸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냉기가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가운데 이렇게 멀리 있는 이런 단열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법규를 맞추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올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10m 이상 흙을 파고 들어와서 여기 냉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형식적인 거고, 단열재를 붙이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죠. 여기. 냉기가 외기와 가까운 쪽에 이런 데다가 이제 단열을 좀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끊기지 않고 이게 열리지 않게. 그래서 이런데 이런데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타고 들어올 거잖아요. 냉기가 이렇게 타고 오니까 여기도 단열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타고 들어온 것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단열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요 가운데 있잖아요. 요 가운데는 사실 단열재 굳이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 그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이가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벗어난 어떤 더 깊은 과학적 논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빠뜨렸는데,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무가 아니라 다 각관으로 할 겁니다. 각관을 제가 좀 나무집을 짓고 지금 한 4년째 살고 있는데요. 좀
괜찮아요. 저는 이제 쭉 관리를 하고 계속 보고 뭐 이렇게 상태를 이제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거를 지금 일반인 분들에게 그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외선과 그 비에 동시에 노출되는 자외선과 비에 동시에 노출되는 부분은 그 되도록이면 그냥 나무를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기둥 같은 부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기둥은 그 각관 뭐 아연 도금 각관을 써가지고 그 설치를 한 다음에 요 위에 부분 그 피부에 와 닿는 부분만 지금 나무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끔씩 도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보라색으로 된 부분은 각관입니다.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저답지 않게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느린 사람인데 예 말을 느리게 하면 좀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 말을 한번 빨리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 또 진행되는 거 있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